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우리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어떤 개선이 필요하냐, 그런 방면의 연구입니다. 어, 그 연구의 필요성을 보면 우리 이제 특수교육이 양적인 발전은 어느 정도 해왔지만 특수교육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질적인 발전도 이제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내 이제 특수교육의 현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예측하고 특수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특수교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특수교육 분야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헌이나 이제 보고서 분석을 하였고,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질적 재고 영역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전문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설문문항을 개발했고, 설문을 개발해서 조사 연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관련해서 좀 알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심층 면담을 했고, 그에 대한 결과를 이 연구에서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발전 요구 영역을 제가 이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좀 알아보았더니, 그게 네 가지 영역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교사에 대한 영역, 그리고 교사가 실행하는 교육 과정에 대한 영역, 그리고 교사가 근무한 학교에 대한 영역, 그리고 학교 외부적인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에 있어서는 특수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도 진로와 직업교육을 전문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통합교육을 내실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학교에 있어서는 특수교육을 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외부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특수교육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보면 교사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 학교가 외부로 뻗어나가면서 이제 발전에 대한 영역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교사, 교육과정, 학교 외부 영역이 있었고 소영역까지 있었고 이 각각의 소영역, 음, 특수교사 전문성 강화라는 영역에 있어서 세부 영역은 뭔지를 쫙 이제 전문가 면담하고 신청 이제 과정을 통해서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세부 영역까지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 조사 연구를 했더니 자 하기 위해서 설문을 구성하기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 강화 영역을 좀 살펴봤더니 그 안이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예비 특수교사의 질을 제고하고 교원 양성기관의 교육 과정을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특수교사 전문성 강화에 있어서 설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육과정인 면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뭐 진로 및 직업교육 전문화, 통합교육 내실화 이렇게 나왔는데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는 학교 중심 교육과정 운영 강화, 개별화 교육 내실화, 교과 교육 내실화,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이런 영역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이 영역들이 나중에 이제 설문 문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설문의 결과에 따라서 심층 면담을 하였고 결과를 좀 분석해 보게 되었습니다. 연구 참여자면 그리고 설문문항 작성 과정 그 다음 자료 수집 절차와 자료 분석 및 신뢰도에는 연구를 좀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양이 많고 광범위해서 자 교사 면을 봤더니 교사는 특수교사 전문성 강화, 그 중에서도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강화, 예비 특수교사 질 제고, 교원 양성기관 교육 과정 강화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설문을 해보았더니 특수교사
들은 이 전문성 강화 세 가지 중에서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설문 결과 외에도 이제 면담을 통해서 나왔던 결과들을 좀 보면 교사가 교사 연수를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가르칠 과목을 당장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배치된 과목 및 담당해야 될 학생의 장애에 따라서 언제든 필요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현장 연수, 온라인 연수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듣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생각했고, 연수가 실제적이지 못할 경우에 시간 채우기 식의 온라인 강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에 관한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의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교과의 모범 수업 사례를 함께 제공해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는 학교 중심 교육과정 운영 강화, 개별화 교육 내실화, 교과 교육 내실화, 창의적 체험 활동 활성화, 이 네 개가 중요하다고 봐서 설문을 해봤더니 그 네 가지 중에서도 학교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복 설문을 했더니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중심 교육과정 운영 강화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분석하고 시도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분석해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구성해서 실제로 그걸 가지고 교사가 이 교육과정 운영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을 할 때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개발 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그리고 학교 외부의 관련 기관 전문가들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데 참여시킬 필요가 있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과시적이면서 운영 가능한 학교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학교의 재량권을 좀 더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교육 과정에 있어서 이제 진로 및 직업교육 내실화, 직업교육 전문화 부분을 좀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도 전환교육 서비스 체계화 시키는 것 중요하다. 그 다음 지역사회 취업 연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41명이 응답한 직업 재활 및 취업 준비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특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 학교나 특수학교 학교 기업 같은 고용노동부 연계에서 보면 학교 내 일자리 사업, 보건복지부 보면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하였고, 교육부와 이런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사업 정책이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8년도부터는 특수학교 진로 전담 교사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70시간 연수를 시킨 이후에 특수교사의 전문성과 직업교육 전문성을 갖춘 진로 전담교사를 배치시켜서 직업교육만 약간 특화해가지고 이런 전문성 있는 진로 전담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진로 및 전담교사 일만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또 잡다한 다른 일들을까지 시키게 되면 이게 뭐 부가적인 일이 되어버리고 여기만 좀 더 집중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 통합교육 내실화 측면을 좀 보겠습니다. 봤더니 통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애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 훈련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면담을 통해 서 봤더니 특수교사는 장애 학생의 사회적 기술 훈련 강화가 왜 중요하냐 생각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장애 학생들이 사회성 기술이 많이 부족해서 일반 학생들과 사회적 통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회성 개발, 문제행동 감소가 통합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수학교에서는 사회성 훈련을 위해서 교육과정 속에 사회성 훈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와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서 문제행동을 좀 줄여야지만 통합이 잘 된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를 위한 전담팀 운영까지도 약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의사나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22년도까지 50개 운영할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이에는 조금 미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상으로 돌아가는 문제행동 대처 전담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좀 많죠. 학교 면에 있어서는 여건을 확대하는 게, 특수교육 여건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봤더니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을 적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가르쳐야 될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명 한 명씩 이제 개별화 교육, 이제 개별화된 이런 교육을 해주기 힘들다는 거죠. 17년도 이제 174개 특수학교에서 22년도에 196개 특수학교로 좀 확대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제 교사 배치율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충할 계획을 22년까지 이제 특수교육 계획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세웠지만 아직도 좀 많이 채우지 못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교사의 배치가 좀 더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도 특수교사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사 확충. 그래서 교사가 많아져야지 학급당 인원수도 줄어들 수 있고 질적인 개별화 교육도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 학교 밖의 원인들을 봤더니 이제 특수교육 지원 체제 강화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들을 봤더니 특수교사들이 행정 업무 경감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수교사들은 정책과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견학을 가려고 해도 장소 섭외, 예약, 사전 답사 등 모든 일을 교사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 외에도 부가적인 일이 너무 많아서 주객 전도되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 지원 인력을 확대를 많이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외부 영역에 있어서는 관련 기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기관 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서비스, 우리 특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관련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는 학교의 장애학생들에게 좀 더 이제 면담을 통해서 봤더니 좀 더 직접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외에 밖에 나가서 받을 수 있는 치료 서비스도 있지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었고 외부의 치료 전문가가 학교로 들어올 수 없는 체계에 대해서도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시설 접근이나 이동 편의 등의 심리적 편의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봤더니 이제 특수교육에 있어서는 교과 교육이 교육과정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 들을 수 있는 현장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할 때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 고민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업 담당 교사의 경우에는 교과 전담제나 장기적으로 이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음, 그리고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게 또 필요하다. 그리고 수업을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교수적 수정 전문가를 학교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교수 수정의 실제 사례,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 여건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일반 학교, 특수학급 설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시적 효과와 실적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특수교사들을 위한 행정 지원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부, 우리 장애학생과 관련된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를 총괄하는 국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장애학생 교육이나 복지, 고용 담당 기관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부의 치료 전문가가 필요에 따라서 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 요구가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